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의 한 수 월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시장에 내로라는 소위 이제 베테랑들을 모셔서 이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베테랑 가운데서도 베테랑, 찐 베테랑 이분과 함께 합니다.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센터장님과 함께 이 신의 한 수 코너를 진행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기준으로 2650포인트까지는 올라줘야 맞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거 꼭 기억하면서 계속 그것만 체크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완전 급락 나와가지고 진짜 다 틀렸구나 생각했었거든요. 2644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2507, 80의 눌림 자리에서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늘 올라왔어요. 아침 시가 오늘 방송 두 번째 방송인데 그래도 2650을 찍고 시작해서 기분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아직 괜찮다. 좋아요. 마음의 안도를 좀 가져보면서 자 오늘의 만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평은 무엇인가요?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장세 시작이다. 개인 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긴 한데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뭐 미국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시장 만평 이 키워드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미국 증시부터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전저점을 순간적으로 이탈을 했고 밑꼬리를 달았죠. 그리고 플러스 0.03% 이제 강보합선에서 보합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밑으로 내려와도 저점 매수세가 누군가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시간 관계상 제가 결과론적으로만 차트 분석을 미리 한 수십 시간을 분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해서 33,000포인트를 올라가는 과정을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안 빠질 때 알트코인이라든가 삼성전자 관련 벤더 회사들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 증시가 가장 큰 형인데요. 다우지수가 바닥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여기서 밑으로 더 빠지는 경우의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순환매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마디가들이 있습니다. 31,000포인트가 있고 또 33,000포인트가 있는데 33,000포인트는 우리가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그리고 32,000포인트 정도는 2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주나 한 달이 지났는데 그것밖에 안 올라가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추가하라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위로 계속 이제 향해 가는 것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관련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어느덧 고점 대비 30% 정도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할 반등이 좀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위로 향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위로 가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주가는 지수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하고 그 에너지를 모았다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현재는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기간 조정 지난 이후에 단기 반등세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크게 떨어질 우려를 갖고 지금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다우지수 못지않게 밑꼬리를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0.3%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5월 19일 날 저점 자리를 그래도 살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장에 급락했었던 것을 목요일 날 저점 자리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매수세가 붙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이랑 다우존스 선물 보면 1% 내외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날 음봉이 5%짜리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중심값 정도는 살리고자 하는 11,500에서 12,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서 보시니까요. 일단 마디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지 진도가 나가는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여기서 더 밑으로 밀리기보다는 옆으로 횡보 또는 약간의 상승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네. 열심히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11,500 그리고 12,000 그 구간 네.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 네.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체크해야 할 숙제 또 하나 이제 가져가고요. 네. 센터장님 이제 코스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기술적인 결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재 2,650을 올라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많은 미디어 통해서 2,550을 지지하고 2,650을 향하는 흐름에서 네. 과정에서는 2,570, 80에 눌림 자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2,568을 저점 찍고 2,650을 오늘 올라섰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2,670, 80 다음 마디가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혹시 현금 확보가 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눌림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시세 차익이 좀 올라온 종목들은 좀 확 다 풀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분할 청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 월요일 날 2,650이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이네. 오늘 아침 2,650 올라왔네. 단기적으로 이게 상승세가 좀 올라왔네. 이 종목은 약간 분할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확보해야겠다. 아니면 3분의 1 정도는 손절을 더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네. 그 전에는 2,644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오시고 일 텐데요. 제가 화면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19일 날 2,568포인트를 아침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다른 미디어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2,570, 80은 눌림 자리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눌림이 나온 거예요. 2,570을 살짝 언더슈팅을 했지만 이제 2,653포인트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눌림 레인지는 약간 레벨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적 구간은 바로 2,590에서부터 2,630 정도 한 40포인트 레인지인데요. 여러분들이 2,610포인트에서나 2,600이나 2,590이나 딱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지만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눌림 매수를 들어가면 또 안정적인 또 기대 수익을 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눌림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강흥보 센터장은 어느 정도 상승을 볼 수 있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전 고점 2,650에서 그냥 한 2,660 정도.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가는 경우의 수는 2,670에서부터 2,680을 다음 주 수요일 전후.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갈 수도 있을 거고 목요일 날 갈 수도 있고 이건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은 정리해 주실 게 2,670, 80을 가는지 안 가는지 저랑 같이 다음 주에 한번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639포인트에서 살짝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까지 우리 체크해야 할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는 2,670에서 80포인트 제발 가라. 네. 응원을 하면서 지켜봅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네. 다양한 수혜가 예상된다는 둥, 반도체며 원전이며 UAM이며 등등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오늘 시장 강할 거다라고 뚜껑 열었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좀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음 조급히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인 거는 맞는 거겠죠, 센터장님?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앵커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사실 엄청난 호재일 수 있는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호재거리가 그날 바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미리 반영을 해서 2,550짜리 코스피 지수가 그 이슈가 없었으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2,600 이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내공을 좀 올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가 가셨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야, 바로 7만 원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바로 삼성전자 좀 잠깐 볼까요? 네.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 고점이 68,800원입니다.
68,800원인데 그 전에 5월 18일 날 고점이 얼마였냐면 68,700원이에요.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은 이 100원 차이로 힌트를 줍니다. 그 전에 68,700원이었는데 오늘 봐봐 68,800원이지 한 틱은 한 발 더 갔어. 근데 바로 가기는 어려워. 이거를 힌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바로미터로 저희들도 64,000원과 65,000원, 65,000원 저점 자리에서 지금 포지션을 삼성전자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것이냐? 7만 원 초 언더. 그러니까 7만 원 초 근처 오면 부근? 네, 부근에서 저희들은 삼성전자를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75,000원, 8만 원, 저쪽 하늘나라 85,000원, 9만 원.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네. 그분들은 여기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7만 3, 4천 원까지는 포지션 좀 흔들려도 삼성전자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중기, 장기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 파동은 7만 3, 4천 원이 삼성전자의 이 핵심 고점이고 7만 1,000원 단기, 중기 사이에 있는 그 라인. 그러면 에게 그것밖에 안 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래도 64,500원에서 7만 3,000원까지는 삼성전자의 현재 분위기상 그리고 경기 침체 분위기상 그 정도는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해서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다가올 때 제가 삼성전자가 7만 3, 4,000원 갔을 때 네. 삼성전자는 이제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아마 드리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지금 뜨겁진 않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 초반 부근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셔요. 그리고 7일자가 딱 깨졌을 때 그 날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매수 자금이 삼성전자로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혹여나 투자 성향에 또 생각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 기간에 맞춰서 한번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죠. 저희 코너를 함께 하시면서 매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체크 들어갈 거고요. 저희는 일단 65,000원 저점에서 7만 원 초반까지의 흐름을 일단은 예상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이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냐 마느냐는 또 환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외환 시장 요즘 어떤지 좀 챙겨주실까요? 네, 바로 시간 관계상 차트 화면 보면서 원달러 환율 차트를 제가 화면에 올려놨는데 5월 12일 날 1,291원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266원 그다음에 살짝 반등했다가 지금 1,268원 자리에 있습니다. 밑에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분석해서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는 전문가인데요. 현재 파동을 보면은 막내 파동이 외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둘째 에너지와 밑에 있는 큰형의 에너지를 보면 고점 신호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을 해서 주가지수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눌림자리지 추세로 하락으로 바로 내려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환율이 여기서 다시 1,270, 80원 정도로 다시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1,300원을 막 치고 올라가는 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1,300원은 나중에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뜨거운 여름 전후 추석 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요 에너지 마디가로 보면 현재는 여기 올라가도 결국엔 1,250원, 40원을 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7만 1,000원과 7만 3,000원을 가는 흐름과 환율이 1,240원과 1,220원 사이까지 내려오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단기 트레이딩이든 뭐 스윙이든 아니면 중장기로 포지션 물려가지고 끝까지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든 엄청난 포트 변경이 있어야 되는 구간이 환율이 1,220원과 1,240원 자리. 그 자리에서는 만약에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환율이 1,300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좀 보지 않을까.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복선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 현재 봤을 때는 그래도 현재 환율적인 측면은 시장의 우호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호적인 거지 중장기는 결국에는 좀 힘든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번 주도 올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 우리는 요거를 잘 맛보고 나오시죠. 저희 매주 월요일 이분과 함께 기술적인 분석, 미국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체크해야 할 것
코스피 2670, 2680 이수구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